두 번째는 이제 건너기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요거 괜찮습니다. 술, 발효, 만두? 피도 있고 속도 있고 이 대단히 고급 음식인데. 그다음에 메밀, 생선, 날것. 그러니까 떡이 지금 매우 상위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게 문화적 기호라고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런 거를 포착하는 게 진짜로 이렇게 이제 동화를 읽는 사람이죠. 동화를 읽는 사람. 떡이 다른 물고기랑 좀 달라. 그런 거와 이 떡을 준다는 게 의미가, 이거 환대가 그거 아시죠? 그 슬id쇼잖아요. 사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시대가 그 루신의 환등기 사건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극장 이렇게 막 가고 이런 거 말고 그 큰 사진을 마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환등회인가 봐요. 그 파티에 파티 음식이죠. 잔치 음식에. 그래서 날것이라기보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렇게 재주 있고 특산물, 특별한 물. 그래서 떡을 주고받는 사이 이런 게 재미가 있어서 그 동등한 키워드인데 오늘 전체가 동등인데 이렇게 동등한 사이가 금형된다. 일단 형태적으로는 동등하다. 근데 법칙도 만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법칙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행위가 되게 문화 코드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떡을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같이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뭐 어디 뭘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화된 장치 속에서 이 동등성을 묶어내는데 떡이라는 기호도 너무 좋았고 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청각 이것도 디테일하게 되게 잘 보셨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도 아주 인상적인데 우리 사람이 만나면 우리 요새 노래 안 부르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다음 노래도 다 이어폰 꽂고 듣고 그다음에 내 노래 이게 되게 취향과 결부돼 있잖아요. 노래라는 게 우리 시대에는. 그런데 여기는 만나면 막 노래하고 근데 중간에 노래 이상하게 해가지고 숲에 가서 약간 구박받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노래도 있고 자기 노래 불러야 되고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숲에서 갖는 어떤 뭐 공간과 숲에서 만든 관계를 묶어내는 힘? 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각 중심이 아니다를 보신 것도 좋았고, 그 다음에 청각, 이 지금 연하쌤 글에 하나가 눈길에 주목하신 거,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떡 이렇게 되는데요. 눈길과 소리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시각을 넘어가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쓰셨는데요. 눈길 이거 카파의 성도입부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눈이라는 게 이게 길인 줄 모르잖아요. 쌓여 있으면. 그러니까 눈이 녹았다 내렸다 뭐 얼었다 하는 와중에 풍경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물이 주는 것보다 풍경과 공간의 이 시각적인 배치를 다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분석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곳이 눈으로 인해 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없다고 하는 것도 눈이 내려봐 길이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보고 소리 나는 것도 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좀 더 큰 스펙트럼에서 보게 하기 때문에 내 앞에 없어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각에 갇히지 않게 하는 장치를 그 미야자와 겐지가 아주 잘 쓴다. 이런 거는 이 동화 분석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좋습니다. 또 첫 번째 문단에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오해. 요거는 그 지영쌤이 쓰신 글과 연결되죠. 이렇게 여우에 대해서 쟤들은 교활해, 쟤들은 뭐 이래라고 하는 인간의 상식은 오해고 여기 쓰셨어요. 노래 떡 환등해. 이게 다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잡아 있는 거 채집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장치가 들어간 걸로 이 오해가 푼다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이 동화가 고급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코너를 돌면 저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 다음에 떡을 나눠야 돼. 그 다음에 같이 환등회를 해야 돼. 이게 다 지금 그 아주 높이 걸린 거죠, 수준이. 그런 데에서만 동등함이 보다 이렇게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구현된다. 이 동화로 가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우 많이 나오네요. 여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아기 여우인데, 얘가
어, 참,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나이 제한이 있어. 그래서 형들은 못 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영쌤 생각해보면 이 숲에 들어가는 건 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숲에 건너가는 거는. 그러니까 어디를 건너가는 거는 초대장이 있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나이 제한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더 해석하면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것도. 두 번째가 이 한등회가 초등학교 한등회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한등회가 아니고. 그것도 재밌네요. 학교는 다 초등 과정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초등 과정에서 다 끝냈고, 나머지 다 그냥 잉여야. 제 책으로는 이 심판하고 심판이 119 쪽인데요. 지금 막 나쁜 음식인지 모르고 먹는 걸 봤는데, 여우 학교 학생들이 나를 보면서 과연 먹을까? 정말 너무 잘 썼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가지고, 손님한테 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거 부끄러워서 접시를 든 채 얼굴이 새빨개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정서라든지 좋아 먹자고 이제 결심해 한 대를 받는 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좋아 이 되게 결단한 거잖아요. 결심해. 그 다음에 제가 우리를 속일 리가 없어 믿어. 그러니까 윤리라든지 수패 법칙을 따르는 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결심해서 그 세계에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들어간다 제 단어 너무 많이 쓰,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건너가는 일인데, 그 세계를 가는 게, 자연스럽거나, 뭐,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바라움이 여우초등학교죠. 바라움이 여우초등학교. 이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말놀이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자 정직해라. 네가 자 생각해봐. 거짓말 왜 했어? 어 그게 뭘 하려고 한 거죠. 거짓말을. 그 하려고 한 걸 제대로 하려고 하나도 차라리 참말을 얘기하는 게 나아. 거짓말을 한 목적을 생각해봐. 그 목적을 이루려면 거, 그 프루스트 소설에 거짓말을 한없이 메꿔 가야 되는 비극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자기가 빠꾸가 돌리잖아요. 거짓은 빠꾸가 나 있어서 문제야. 그 빠꾸를 메우면 더 빠꾸가 나. 그런 거를 막 본인이 그래서 이제 바보 되는 모두가 빠꾸인 걸 아는데 본인이 계속 말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는 본래 네가 하려던 바는 진실되게 말하는 게 좋지. 요건 상식. 두 번째가 있어요. 향원 쌤 지금 여기를 얘기를 분리해야 돼. 뭐냐면 되게 재밌는데 인간의 정식이 여우에게 좋다는 거잖아요. 정직이 여우에게 좋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정직은 이 국면에서는 인간한테 안 좋아. 인간이 정직이 여우한테 좋은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관점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한테 정말 좋으려면은 지금 이상하게 써야 되는데 거짓이 아니고 여우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예를 들면 그 덫 있잖아요. 덫이 요새 유행한데 그게 뭐 번쩍번쩍 금속이 빛나고 인간이 자기한테 제일 좋아 보이는 걸 했더니 여우들이 야 여우가 바보냐? 거기에 걸려들게 네, 정직이란 단어, 지금 형원쌤 이 작품이 정직이란 단어를 지금 두 개의 용법으로 싹 이렇게 비틀고 있다는 느낌이 우리가 갔는데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정직한 게 나나 정직한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목이 세 개야. 우리한테 호신이 있는데 너희한테는 수렵이야 이러잖아요. 같은 사건이 나한테는 죽이는 사건이 되고 저쪽은 막아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을 놓고 보면
두 관점이 둘이 교과가 다른 거예요. 교과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어, 과목의 목표가 달라. 배우는 건 같아. 평원쌤 이게 애니미즘이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하면 화학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양학을 알아야 된대. 아니 양계 웃기지 않아요? 양계. 이 작품은 진짜 미야자와 겐지가 많이 꼬아놨어요. 심하게 시간도 꼬아놨어요. 아시죠? 과거가 미래가 돼 있잖아요. 맞죠? 이 바라오미 초등학교에서 내가 뒤에 가면 그 닭을 열심히 키우면 나중에 잡으러 갈 거 이 얘기를 시간을 꼬아놨잖아요. 지금 이 화자는 미래에 있을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은 여우들에게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나한테는 수렵이 너한테는 호신이야. 이게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 선악이 갈려요, 지금. 그 사건은 나에겐 좋은 일이지만 너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 그거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요게 지영쌤의 언어로 본다면 제대로 보기죠. 맞나요, 지영쌤? 제대로 본다는 거는 여호에 대해서 오해를 푼다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우를 제 지영쌤 느낌이 오시죠? 제대로 본다는 게 여우의 본질을 안다기보다 조건에 따라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수렵인데 이쪽이 이렇게 양계라고 할까? 재배가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닭의 영양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냐면 어떤 놈을 잡아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닭의 영양을 알아야 되는 데는 닭을 키우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키우기 위해서 그 지식을 쓰지만 여기는 먹기 위해서 그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놀라운 예인데 입장과 조건에 따라서 같은 정보가 다른 의미를 파생시키는 거죠. 팩트가 다른 거예요. 같은 정보가. 이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면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거짓말을 한다는 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우리 애들 저기 초콜릿 이만큼 묻어가 절대 안 먹었다고. 이것들이 내가 바본 줄 아나 이런 거잖아요. 니 바보 아니야. 지 수준에서 조금 아닌 것 같은 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여기만 닦으면 될 줄 아는 것은 여기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수준보다 조금 다른 수준을 입혀보려는 노력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아닌 거. 그런데 해봐야 소용없다가 첫 번째 덩어리. 그거 못 보고 두 번째는 조건마다 다른 관점을 취하게 돼. 거기에 충실하게 되면 약간 차이를 보게 되지. 내가 바라움이 들판에 간 이유는 화산탄 표본을 채취하고 이거 처음부터 야생화가 자란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야생화가 있다더란데 내가 가서 보면 없어. 남들은 다 있다는데, 자, 연하쌤, 내 눈엔 없다고. 그럼 그걸 있다 그래 해야 돼?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런데 그렇지. 돌아서서 발견할 이게 이런 시각은 이런 거야. 있다고 없다고가 되게 좀 뭐 그냥 소박한 거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걸 시각인데 사람들은 봐야 요거는 동화 전체 인류의 모든 동화가 좋아하는 거야. 보이는 걸 믿지 마라. 그래, 제투생이 공주 되잖아요. 애들이 갑자기 못생겨지잖아. 공주가. 그게 보이는 걸 믿지 말라고. 이런 그 테마를 담아가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시각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연아쌤, 요 앞부분 요거 너무 좋다. 요거. 그런데, 자, 그, 쌤들 책에도 있나요? 125페이지 보면 세 번째 문단에, 역시 알 수 없다. 진실은 알 수 없다. 진실은 그 떡 사건, 경단에 따르면 결단의 문제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화산탄을 바라오미 학교에 기증하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알미 풍부하고 고상하고 끝내줬으면 화산탄 같은 게 인간의 학교에 가기보다 거기 학교 가는 게 나은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내가 좀 지나가 보니까 여우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난 안다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초등학교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봤다니까. 그럼 이건 없는 거야? 아, 진짜 말놀이.
재밌지 않으세요? 남들은 해당화가 있대. 내 손에 안 보여. 나는 여고 초등학교를 봤어. 네 눈에 안 보여. 이거 어떡할 거야? 둘 다 진실된 거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게 놀라운 포인트인데, 내가 모른다고 남들도 모를 것이며, 내가 안다고 남들도 알 것인가. 해서 뭘 해야 되냐고. 되게 직관적으로 관계를 보라. 그러니까 되게, 지영쌤, 읽는 나도 수행적이지만 되게 강도 높은 삶에서의 독해 능력을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요 초등학교에 갔어. 요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128쪽에 보면 뭐가 굉장히 즐거운 소리가 나. 아, 배우는, 미야자와 겐지가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거 즐거워요. 이거 너무 재밌던데. 그래서, 뭐, 까르르 와! 이래가지고 갔더니, 마침내 여초등학교에 와버렸다. 이게, 아까 우리가 논리를 들어가면은, 그 나이 제한이 있는데 건너가려면 지영쌤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우는 걸 좋아하면 나이를 무관하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나 봐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조건적이어서 내가 들어갔더니 여우 선생님이 있어. 이거 재밌죠? 저 너무 좋았는데 덫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었어. 덫 만들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했어? 했잖아가 왜 했어? 했더니 애가 와서 몰라요. 이러잖아요. 제가 생각한 명장면입니다. 모르니까 학교 왔지. 알면 와? 이렇게 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애가 어느 건 알고 어느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참석하기 어려워. 나쁜 건 아니잖아. 내가 칠 났어. 재밌으려고 났어. 그 다음에 이게 관점지. 내가 놀려고 났지. 네가 걸려들 줄 알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주의라는 이 철학적 개념의 핵심은 되게 한계입니다. 한계. 내가 거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는 한계. 대신에 능력의 출발지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조건. 거미는 인간의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일에 남은 걸려 다치는 거예요. 길 가다 개구리, 아니, 그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참 좋아했는데, 이런 고급한 철학을 넣어가지고, 연탄재 입장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업을 참관하러 오셨습니까? 자, 지영쌤, 이것도 너무 좋아. 내가 동물들은 학교에서 배워. 인간은 동물의 학교에서 배우기가 되게 어려워. 느낌이 오시죠? 왜냐면, 관점이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나 배워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누구의 배움이냐, 그 지식이 누구의 것인가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지금 동등 단어 제가 다르게 썼다는 느낌이 드시죠? 생물학적 지식이 모든 인종의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런 거 보면 그게 배우는 게 나는 그냥 구경을 할 수 있을 뿐이야. 이게 알매 한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너무 좋아. 슬리퍼 신어야 돼 여기야. 이런 거 너무 깨알같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가 먼지가 그리고 되게 학교가 깨끗하고 단정해.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게 무질서하다는데 그건 네 눈에 그런 거야. 이런 거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131쪽에 교장실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교장실은 실로 훌륭한데 책상 위에 지구본, 닭의 골격 표본, 돛 표본, 박제된 늑대, 총구. 그러니까 사냥꾼의 모자, 사냥 모자. 여호의 초등교육에 이 모든 게 필요해. 실로 훌륭하다. 배워야 될 게 이게 참 그래서 나는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려 당신 누구세요? 이제 나 농업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사는 또 자 그래서 얘 돈 놓은 애를 어떨까요? 뭐 너 왜 그랬어? 몰라요. 몰라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이 중요한 일 나오잖아요. 어설프게 변명보다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까먹었네요.
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주인공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자, 아는 건 안다고 말하자, 이런 그 멘트가 있어서 진짜 좋다.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하자, 싫은 건 싫다고. 제가 그 소설 읽은 이후로 싫은 건 싫다고 하자, 좋은 건 좋다고 하자. 이렇게 되게 심플해졌는데, 여기도 정직하다는 게 내용 자체가 아니라 조건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135쪽 마지막에 아, 당신들의 수렵이 우리에게는 호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36쪽 수렵 1단계는 당신의 축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래서 관점이 다르다. 그런 다음에 이거 너무 좋죠. 여기 노래 또 나왔네요. 인사를 대신해서 아소농업학교 교가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되게 이 환대의 품격이 있잖아요. 내가 간다. 아니 오선민 선생님 하는 그 청년들은 제가 가면 도망을 가요. 이게 나는 좋다며. 근데 왜 도망을 가? 그러니까 붙잡혀서 또 뭐 제가 수다스러우니까 말할 시간 없어서 튀겠지. 어, 그런 노래를 불러주든지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런데 그런 것처럼 되게 품격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렵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1, 4위 그래서 자, 이제 지난 141쪽에 보면은 지난번 내가 바라쿠버에 있는 소나무 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거무스름한 옷을 입은 인간 학생 한 명이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채 걸어왔다. 나는 그 학생이 142쪽에 무슨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 앞에 뛰어들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뭐 고민하고 있어? 야, 그때 이런 얘기해라고 한 에피소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소노마밖에 선생님이 걔가 실제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143쪽에 보면은 여우 선생님께서 얘기한 학생이 바로 우리 학교의 2학년 학생이다. 학예회 때 그러더라. 전부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과거의 일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비로소 드러나서 이 여우 선생님은 그 여우 선생님이 만난 인간 학생이 어떤 일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몰랐는데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너가고 제가 돌아오다고 생각 안 했고 제가 반대말은 건너가고 건너오는 거였는데 그 건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동등한 거고 돌아와서 이 두 세계가 이렇게 어떤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참 안 읽혀요. 동화는 기본적으로 잘 안 읽힙니다. 잘 안 읽혀요. 왜 아니냐면 아까 지영쌤이 포착해 주신 대로 이게 기승전결로 어디가 기고 어디가 쓰인지 그러니까 제 언어로는 동화가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동화가 중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갑자기 뭔가 중간에 장면이 끼어들고 결말이 이 결말 볼까요? 144쪽?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 진짜 중요한데, 만약에 알게 되면은, 이 농업학교 선생님의 지식이 숲 지식보다 올라갑니다. 이상학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숲 학교에 건너갔다가 왔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모든 관점을 총괄하는 신의 자리, 그 초월론적 자리에 못 가. 인간은 못 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재미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게 소설의 문법과 다릅니다. 스탄달, 발자크, 플로베르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뭘 알게 돼요. 이거를 아주 많이 이용한 유명한 소설이 그냥 뭐 이문열 소설 같은 거, 이문열이 쓴 성경서, 이문열 작가님 뭘 몰랐는데 알게 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경험을 하면 알게 돼. 어떤 경험을 하면 상원쌤 그러죠. 어떤 데 이르르게 돼. 근데 지금 동화는 뭐냐면 이것도 잘 몰라. 이걸 해도 아는 게 약간 이상한 것만 알겠어. 이게 모르는 여지를 남기는 걸. 이 문법이 실은 뭘 하면 이거 많이 묻잖아요.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없지.
근데 그런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한 몇몇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숲이 중요하니까요. 남해토코산의 곰을 보면 남해토코산의 곰 이야기는 무척 재미있다는데 곰 이야기가 아니고 사냥꾼 이야기였습니다. 아셨나요? 내가 이게 곰 사냥꾼 이야기는 무척 재밌다가 아니고, 곰 이야기는 무척 재밌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 세계 동화에, 하여튼 50% 이상은 곰이에요, 주인공.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곰이에요, 곰. 곰이 아니고서야 주인공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 우리나라도 곰이고. 그리고 미국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엠블럼 중에 곰 쓰는 데가 많이 있을걸요? 그런데 곰이 지혜, 힘, 파워,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지혜의 상징이죠. 지혜의 상징. 대학에 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돌아와서 이게 좀 다른 거지만 곰이 나온다. 남해 토코산이 아주 크다. 강이 배산임수 흘러나온다. 이래서 아까 우리 해숙쌤이 써주신 것처럼 이게 되게 풍경에 대한 묘사도 너무 잘 그렸지 않습니까? 막 같이 있는 것처럼 관찰력이 뛰어나다. 산 중턱 부근에 커다란 동굴이 요거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멘트인데 한반도에 발견된 그 흥수아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상원 거문으로 동굴 그 동굴 자체가 약간 중턱 부근에 뻥 뚫린데 라스코 동굴 중국 북부근에 뻥 뚫린데 여기가 실은 그 동굴곰이라는 곰도 있습니다. 요런 약간 위에 있다고 요게 인류는 성소로 쓰기도 했고 거주지가 되기도 했고 동굴 벽화가 나온다면은 보통 산 중턱에 있는 뻥 뚫린 아무튼 가채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폭포가 나온다는데 여기에 이제 346쪽에 보면 사냥꾼이 출연합니다. 이 사냥꾼도 사람 기가 막히게 사팔뜨기, 검불꽃, 다부진문 약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외모가 아니죠. 검 검불꽃 다부진문을 가진 노인인데 몸통은 작은 절구통 이게 아주 작고 단단한 사냥꾼이고 손바닥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복신의 손처럼 저도 크고 두꺼운 손을 좋아하는데 이게 사냥꾼의 손이 크고 두껍나 봐요. 왜? 뚜껑 같은 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그 선생님들이 수업 오프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책 넘기실 때 저희 사냥할 손이지 채굴 손이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저 손으로는 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우리 손가락 긴 사람은 피아노 쳐야지 너 왜 이러고 있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손이 아주 두꺼운데 이게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 사냥 이게 소울 헌터가 영혼 사냥꾼, 영혼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픈 거 치료한다는 그 건강론이 있더라고 인디언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게 고주로가 여름에 보리수 껍질로 엮은 옷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엮어 입은 옷이잖아요. 무릎 보호대, 손도끼, 포르투갈에서 건너왔음직한 총, 누런개, 그다음에 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동화에. 그러니까 그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 개가 이 이게 이 자식이 죽는데 개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에게는 자식보다 개가 더 가까워 거의 개가 가축 중에서 1번으로 가축으로 들어오는 거죠. 개, 양, 염소, 소, 돼지 순입니다. 일괄적으로 가축화. 하여튼 걔가 더 빨리 온다. 그런데 걔랑 이렇게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남해 토코산 주변의 곰들은 고주로를 좋아해. 자기를 죽일 자인데 좋아해. 그런데 곰을 죽일 때 347쪽의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숲조차도 비명을 지른대요. 그러니까 곰이 비명을 지르면 곰은 털썩 쓰러져 빨간 피를 쿨럭쿨럭 뱉어내고 이거 글 쓰는 우리한테 이런 부사 매우 쏘sor합니다. 쿨럭 이런 거. 그다음에 쿵쿵거리면 이게 부사죠. 그 의태어 의성어 되게 잘 쓰고 의태어 의성어가 동네마다 다르게 걸리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진짜 재밌죠. 이게 그 동네 그런데 그자 이거 곰아 내가 미워서 죽인 게 아니다. 나도 먹고 살려면 너를 쏘아야 한단다. 되게 아까 관점의 한계에 따른 그 비극이지 속독세의 비극이 속독세의 비극. 내가
이게 업보야. 다음으로는 내가 업보고 너도 업보인데 다음에는 곰으로 태어나지만 그런데 밑에서 셋째 줄에 고주로가 이거 시체를 이렇게 해체하고 이런 거가 이 화자 나가 누구냐면 미야자와 겐지 미야자 겐지 너무 싫다 나는. 그 다음에 이거 재밌죠. 348쪽에 이 고주로가 되게 건강하고 약손을 가지고 이게 멋진 사냥꾼인데 사냥하고 내려오면 너무 지쳐 있어.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 그런데 세 번째에 고주로는 곰의 말까지 알아듣는다. 이게 고주로한테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난처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쓰실 때 난처함에 대해서 글을 쓰시게 된다면 이런 동화에서 봤더니 겨우 내가 그 정도 난처하다. 이렇게 이제 빗댈 수 있고 그런데 요 장면이 너무 좋죠. 이게 고주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엄마 곰과 새끼 곰이 이렇게 서가지고 곰이 직립을 하네요. 저게 그거예요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주로도 그 얘기를 들어. 그래서 350쪽에 보면 눈이 아니면 설이야 얘기를 하니까 새끼가 고주로가 혼자서 소리가 내릴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장면에 셋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대화를 셋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엄마 곰과 애기 곰이 얘기하는 걸 고주로가 들으면서 우리 대화가 이런 걸 내가 참여하는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새끼가 소리가 내리겠군. 그리고 달림이 옵니다. 달림이 떠올라. 달림 좋아해. 그래서 제가 달림 좋아한다. 달림 가까이에서 별자리가 푸르게 흔들리고 달림의 색깔이 얼음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새끼 말이 맞아. 저건 백목론이야. 나도 알아요. 너 본 적 없잖아. 아니에요. 꺾었어요. 막 이런 대화를 자, 고주로는 왠지 가슴이 뭉클하다. 지금 이게 언어화될 수 없다고 미야자와 겐지가 생각하는 거지. 좀 더 천천히 가볼까요? 그냥 선생님과 선생님의 딸이 그 산 보면서 눈이라니까, 엄마 아니에요. 설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게 목련이야. 나도 알아요. 야, 본 적 없다니까. 네가 언제 태어났는데. 아니에요. 꺾은 적이 있어요. 그냥 모자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는 게 이거 외에 뭘 더 해야 돼? 뭐 더 하고 싶으세요? 그냥 춥지 않아? 저 이게 너무 좋은데. 너 춥지 않아? 난 별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둘이서. 기현쌤, 양말 이상하게 신었네요. 뭐 어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더 하려고.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걸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뭉클하다는 걸 도대체 내가, 지영쌤?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단어도 다시 음미하고, 뭉클하다는 거를 이제 어떤 데서 뭉클한 건가? 그런데 이거를 아직 제가 경계하는 거는 아직 사냥까지 안 갔어요. 이걸 보고 요걸, 해석쌤 느낌이 오시죠? 요거 해석하고, 그래서 자 뭉클해져 다시 한번 건너편 계곡의 하얀 눈 같은 꽃과 하염없이 달빛을 받고 서 있는 모자곰을 돌아본 후 대단해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만 방해하면 안 돼. 그런 다음에 이게 해숙쌤이 쓰실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아 저쪽으로 그러니까 내 냄새를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걔들이 내 냄새를 맡으면 안 돼. 이게 곰의 습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곰의 습성을. 그래서 바람아 불지 마라 하고 뒷걸음질 쳤대. 저도를 너무 방해하고 싶지 않아. 지가 고3이야? 아닌데 건드리고 싶지 않아. 얘기 잘하고 오늘 잘 자면 좋겠고 다리 이런 거에서 삶이 주는 충만함과 이런 감동을 느꼈다고 저는 해석을 일단 해보고 그런데 산에서는 이렇게 진짜로, 이게 강인하다는 거예요. 곰을 내버려 두고 돌아올 정도로 강인하고, 바람 냄새에도 불지 마 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이걸 이 숲의 법칙. 그런 다음에 가죽과 쓸개를 팔러 갈 때 너무 비참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주로의 인격이 아주 높죠.
그런데 그 가게가 뭐 값에 팔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352쪽에 그, 이제 그 공고기를 팔랬더니 이제 밥 준다 해가지고 가서 세 번째 문단쯤에 곧 소금에 절인 연어에 오징어 소금 절임 술 한 배, 이게 가난한 식탁인지 비싼 식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 좀 잘 먹는 식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공을 잡아 와가지고 쓰기만 하고 팔고 홍준 뭐 4개 받았는데 거기서 밥 먹고 가 하는 게 너무 뻑죽지근해가지고, 근데 거기 연어잖아요, 연어.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 자괴감이 들 것 같고, 그런데 이 문단이 중요합니다. 이 문단의 끝에 가면 352쪽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세계가 계속 발전한다면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이게 숲의 법칙이 이런 거죠. 이러한 무도한 애들, 이렇게 대충 살고 막 이렇게 무례한 애들은 발전한다면 사라질 거야. 이게 미야자와 겐지 책에 학교, 과학 이런 게 되게 강조되는데요. 그는 진보관이 있는 겁니다. 미야자와 겐지에게. 그래서 그 그러니까 화산재 일부러 만들어서 기후 온도 5도 높이자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높아져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소설 되게 읽기가 곤란한데, 근데 그 생산량의 결과는 윤리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런 거에 뭉클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353쪽에 이거 두 번째 문단에 나무에 곰을 발견해가지고 잠깐 나무에서 내려가 고주로를 덮칠까 송에 맞아 줄까에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이 산에서는 곰이 그냥 주는 거예요. 배고파? 알겠어. 죽어줄게 이런 걸. 이거는 레비스트로스가 언급한 많은 신화에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자연은 너그러워요. 이게 그 자연의 품위는 너그러움 주잖아요. 나한테 뭘 주잖아요. 그래서 곰이 준다. 이게 그래서 곰이 고주로보다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주니까. 그런데 고주로 이렇게 했더니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나는 가죽과 쓸 게 없어. 뭐 그런데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지금 때를 막 쓰잖아요. 내 지금 어쩔 수가 없어. 난 필요해. 찡찡거리니까. 알았어. 말을 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 말을 들으니까 고주로가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곰이 네가 그렇게 묻는 거를 듣고 내가 생각한다니까 나 그냥 나도 죽어도 될 것 같아. 고주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목숨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너를 죽여서까지 내가 살아야 될까? 그다음에 이런 동등함이죠. 그러니까 지영쌤이 쓰신 동등함이 여기서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왜 그래?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게.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알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기념만 기다려달라고. 이거 되게 패턴이죠, 패턴. 이 우리나라 동화에도 많지 않습니까? 유리쌤 이런 동화 많이 보셨죠? 기다려. 내가 돌아올게. 그래서 곰은 고주로가 총을 쏘거나 하지 않은 걸 잘 알아. 곰은 잘 아는데 아까 그 학교 나온 농원박교 선생님은 잘 모르잖아요. 뭐 누가 아냐만으로도 미야자키인지 소설을 쭉 보면은 아는 애는 다 거기에 걸려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계산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도 놀라워. 354쪽에 보면 2년이 지났어. 정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보주로가. 이 마음 느껴지시죠? 와도 좋은데 안 와도 좋은 일이에요. 걔가 안 죽는 거,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 걱정을 해. 설마 올까봐 이거 느낌 오시죠? 와서 좋지. 근데 안 와도 돼. 안 오면 사실 더 좋은 일일지 몰라. 네가 그러니까 덜컹했어. 근데 와가지고 이 지금 미안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덜컹 걔야 걔. 그러니까 절을 했다. 그 다음에 장면이 넘어갑니다. 어머니 저도 늙었나 봐요 이러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곰 때문에 잘 산 거예요. 곰 때문에 잘 살아서. 그런데 고주로가 들어가가지고 이 숲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가 고주로가 죽습니다. 고주로가 곰을 만나가지고 총을 쐈는데, 그 고주로 만날지 몰라 총을 쐈잖아요. 그런데 356쪽에 보면 총을 쐈는데 고주로 머리가 쿵 하고 울리더니 이 죽음의 순간, 미야자와 겐지가 죽음의 순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 드시죠? 왜 이렇게 찰나에 그런데 머리가 쿵하고 울리더니 주변이 순간 새파랗게 보였다. 그리고 멀리서 멀리 누가 말할 게예요. 무주로 이런 너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이것이 죽었다는 신호다. 죽을 때 보이는 빛이야. 곰들아, 용서를 해줘.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듯이. 그 다음에 고주로는 맑디 맑은 얼굴. 그러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미안하고 불안하고 무겁고 뭉클한데 주게 되고 지치고 이런 거에서 내가 벗어났어. 그러니까 되게 지금 밝아지면서 이 죽음에 대한 아까 제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미야자와 겐지의 어떤 표상이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 되게 적극적으로 그려지는 점. 그다음에 기도한다. 여기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로는 알고 죽입니다. 근데 곰은 몰랐어 이렇게 되거든요. 둘 다 관점에 따른데 곰은 사실은 일부러 그러니까 곰에게는 얘를 꼭 죽여야 될 지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주로는 곰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누가 더 강하고 큰가에서는 곰이 더 강하고 큰 거죠. 곰은 이게 자연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곰은 지금 윤리적 부채를 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동화를 읽고 싶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게 맨날 내 고민하고 막 아침에 애들이 막 여드름 이거 어떻게 해?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을 생각해. 그냥 막 내 욕망, 내 얼굴, 내 미모 이거 말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해치고 있다는 거를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해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얘기한 거야. 엄마 저거 국화야 아니야. 국화야 아니야. 이거에 대한 그 충만함을 깨뜨려야 되는 거에 대한 그 뭉클함, 삶에 대한 완전한 그러니까 고마움, 존귀함을 아는 것과 내가 주는 상처에 대한 크기와 깊이를 아는 이 사냥꾼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자 여기서 요걸로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화가 그 어린이 작은 거, 아까 학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참 좋죠. 배우는 가능성. 그런데 이런 시선 같은 것이야말로 되게 어른스러운. 네, 뭐랄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제 주제에 제가 경험이 일천하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거를, 근데 되게 일상적인 거에서 그 뭉클함을 뽑아온다는 것도 참 감동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괴로워했고, 피곤해했고, 아니, 너무 좋죠. 유리쌤 지금 유리쌤 여기 계시고, 우리 해력쌤 포인트는, 포인트도 너무 좋죠. 자연은 이게 기본적입니다. 레비스트러스도 말했는데 쟤는 아주 너그러워. 아주 너그러워서 한정없이 그러니까 대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리쌤 나한테 네가 뭘 잘해줄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잘해줄 거면 남한테 좀 잘해. 이 정도로 그 대칭성을 좀 크게 생각 아주 너그럽고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선악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을 넘어가는 거. 아까 제가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관점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요 작품도 느껴집니다. 관점의 한계, 그것에 어쩔 수 없는 이 그 윤리적인 부하 그런 거를 동시에 생각하지만 수정쌤이 아까 쓰신 것처럼 그 수정쌤 자연의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필연적이고 마땅한 걸 거기서 곰은 울지 않아요. 마지막에 곰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이 남의 토크산의 곰이라고 한 거니까 이 곰이 그럼 뭐냐? 숲이라든지 여러 동의어가 떠오르네요. 지금 선생님들 되게 이 이화태현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신 느낌이 드시죠? 진짜로 이 작품 하나하나가 그래서 2권으로 갑니다. 2권으로 가고 2권에 지금 페이지를 제가 아마 쓰기도 했을 텐데 반땡 정도입니다. 반땡. 그래서 어, 뭐
이 동화를 읽는 방법이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 수학 정석도 처음부터 다 맞을 거야 하면 끝까지 못 가잖아요. 맨날 일정만 새까맣잖아. 말고 그냥 듬성듬성 가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엔 그냥 가는 모르겠어 뭐야 누구야 하다가 그냥 대충 가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제목 보고 요것만 가거나 그런데 약간 좀 묵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책이 그렇지만. 그래서 숙제 마감 시간을 땡깁니다. 자, 6시입니다. 6시. 그렇게 해야 조금 더 과제를 대충 올리신 다음에 생각이 좀 더 돌아가요. 아, 내가 썼는데 요거 아쉬운 요게 진짜입니다. 요게 쓰고 남은 거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고 복습을 그때 할 수 있고 자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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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고기 드세요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